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키플러스는 4-4-2를 활용해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수비 조직력을 최우선으로 둔다. 카쿨리스는 전방 압박과 순간적인 침투로 위협을 노리지만 세밀한 마무리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앤더슨 코레이아는 좌우 전환과 빌드업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중앙으로 좁혀 들어올 때 속도감이 떨어져 전개가 끊기기도 한다. 키리아쿠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세컨드볼 대응에 집중하지만 과부하가 걸리면 후반 집중력이 흔들린다. 그래서 키프러스는 큰 실점 없이 경기를 끌어갈 수 있어도 공격적으로는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원정팀 루마니아는 4-3-3을 기반으로 인사이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려 한다. 드라구스는 측면에서 파고드는 움직임과 크로스 시도로 변화를 꾀하지만 상대 블록이 밀집할 경우 영향력이 제한된다. 도브레는 전환 패스와 침투 타이밍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지나치게 중앙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스탄치오는 중원에서 볼을 오래 점유하며 템포를 조율하지만 패스 속도가 늦어지면 루즈한 흐름이 반복된다. 루마니아 역시 중앙 집중 전개에 치중하다 보면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장면이 사라지고 무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키프러스는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며 경기를 끌어갈 수 있지만 공격 루트에서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루마니아는 점유율을 잡더라도 중앙 밀집 전개가 길어지면 공격이 루즈해지고 후반부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흔들린다. 결국 두 팀 모두 승부의 방점을 찍지 못하며 답답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다. 홈팀 보스니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자노니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라자리는 박스 안에서 빠른 원터치 슈팅과 위치 선점으로 마무리를 가져가며 자노니와의 연계 플레이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카피키오니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템포 조율을 책임지며 전방으로 날카로운 전환 패스를 공급한다. 보스니아는 측면 침투와 중앙 연계를 동시에 가동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공략해 전방에서 파괴적인 득점 루트를 열 수 있다. 특히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중원 압박을 유지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역습 전개로 빠른 템포를 이어갈 수 있다. 원정팀 오스트리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레고리치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사비체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압박 회피에 능하지만 강한 압박이 몰리면 템포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바움가르트너는 이선 침투와 근거리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측면에서의 수적 지원이 부족할 때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오스트리아는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만 전방 전개가 단조롭고 측면 수비가 인버티드 침투에 취약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경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보스니아는 자노니와 라자리의 조합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카피키오니가 중심에서 흐름을 잡아주며 공격 루트는 후반부일수록 다양해진다. 오스트리아는 점유율로 버티려 하겠지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의 불안정함이 결국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기는 보스니아가 전방 파괴력을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홈팀 프랑스 튀랑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스피드를 겸비해 다양한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셰르키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드리블과 패스로 전개에 변화를 주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라비오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흐름을 조율하며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잡는다. 프랑스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채로운 패턴을 통해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든다. 경기 내내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하며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다. 원정팀 아이슬란드 구드욘세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하랄소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돌파 이후의 크로스 품질은 불안정하다. 구드문드소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경합에서 밀린다. 아이슬란드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후방에서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어렵다. 결국 상대 점유율을 허용하며 수세적인 운영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슬란드는 수비 간격과 빌드업 불안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프랑스는 세트피스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한다. 결국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승부에서 프랑스가 여유있게 승리를 완성할 것이다. 홈팀 노르웨이 포메이션은 4-3-3이며 홀란드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제공권 장악력으로 상대 수비를 완전히 압도한다.
슈엘데루프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으로 홀란드에게 최적의 공급 라인을 만들어낸다. 웨데가르드는 중원에서 정교한 패스와 시야로 전방 공격수들에게 정확한 라스트 패스를 연결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키플레이라 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전개보다는 순간적인 측면 전개와 박스 안에서의 고공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술적 강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리듬을 타면 공세 강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대를 숨쉴 틈조차 주지 않는다. 원정팀 몰도바 포메이션은 3-4-3이며 니콜라에스쿠는 활동량과 압박으로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포스톨라키는 측면에서 빠른 전개를 노리지만 볼 간수 능력이 부족해 흐름이 자주 끊긴다. 요니타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을 우선시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지만 공격 전환 속도는 제한적이다. 문제는 3백 중앙 조합이 신체 조건에서 불리하다는 점으로 제공권 수비에 취약하다. 결국 공중 경합에서 상대 공격수에게 쉽게 밀릴 수 있고 크로스를 막아내는 장면에서 불안이 반복된다. 노르웨이는 홀란드를 중심으로 한 공중전 전략이 몰도바의 3백을 정조준한다. 몰도바는 체격적 열세와 제공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기 내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가 압도적인 포스트 플레이와 크로스 연계로 승리를 확정지을 흐름이다. 홈팀 세르비아 3-1-4-2 전형으로 중앙 밀집을 강화하며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앞세워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세컨드볼 상황에서 팀의 공격 루트를 이어간다. 테르지치는 좌측에서 왕복 활약을 통해 폭넓은 기동력을 보이지만 수비 전환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압박과 빌드업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빠른 템포에 노출되면 수비 라인 보호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센터백들은 제공권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순간 스피드가 느려 빠른 공격수들의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다. 원정팀 잉글랜드 4-4-2 전술을 기반으로 전방과 측면의 속도를 극대화한다. 케인은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포스트업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세컨드볼을 이어받아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사카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세르비아의 느린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갤러거는 중원에서 압박 강도와 활동량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전방으로 침투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리듬을 강화한다. 잉글랜드는 개인 기량과 속도감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후반부 체력 우위까지 더해질 경우 압박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세르비아는 제공권을 앞세워 저항하겠지만 순간 스피드에서 드러나는 한계는 치명적이다. 사카의 침투와 케인의 연계는 세르비아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며 갤러거의 템포 조율은 경기 전반을 주도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전술적 내공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며 잉글랜드가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알바니아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동시에 노린다. 브로야는 전방에서 타깃형으로 버티며 순간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박스를 위협한다. 아사니는 최근까지 K리그 광주FC에서 활약하다 여름 이적 시장에 이란 리그로 팀을 옮겼는데 그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인프런트 킥으로 파포스트를 겨냥하는 장면은 알바니아 공격의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바이라미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 속도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알바니아는 빠른 템포와 인버티드 돌파를 중심으로 라트비아의 뒷공간을 흔들며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라트비아는 5-3-1 전형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두껍게 세우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한다. 레그자는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버티기를 통해 반격의 기점을 만들어내려 하지만 고립될 경우 힘을 쓰기 어렵다. 이카우니에크스는 이선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전환이 단조롭다. 바르슬라반스는 활동량으로 중원을 커버하지만 과도한 수비 부담 탓에 공격 기여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라트비아는 수비 안정감은 가져가더라도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어서 알바니아의 압박에 고전할 수밖에 없다. 알바니아는 아사니의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 킥으로 라트비아의 측면과 뒷공간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브로야의 전방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묶어주고 바이라미의 패스 조율은 공격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반대로 라트비아는 수비 블록을 두껍게 세워도 반격 전개에서 세밀함이 부족하다. 결국 홈에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알바니아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헝가리 포메이션은 3-4-3이며 바르가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으로 공격의 기점을 만든다. 소보슬라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세트피스 킥으로 변화를 주지만 압박이 가해지면 템포가 흔들린다.
셰페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박스 투박스를 오가지만 전술적 짜임새가 무너지는 순간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다. 헝가리는 3백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불안정해 강한 박스투박스 전개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특히 상대가 중앙에서 빠르게 공을 배급할 경우 수비 간격이 무너지고 박스 근처에서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원정팀 포르투갈 포메이션은 4-2-3-1이며 호날두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결정력으로 여전히 팀의 최종 해결사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측면을 흔들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노린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공격 전개를 지휘하며 호날두와 콘세이상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공급한다. 중앙 미드필더들은 후방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템포가 살아있는 공격 루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포르투갈은 이런 전개 속도와 패턴이 안정적이며 후반부에도 체력과 집중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헝가리는 전술적 약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특히 박스투박스 전개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조율과 호날두, 콘세이상의 공격 완성도로 흐름을 확실히 틀어진다. 결국 경기 전반에 걸쳐 포르투갈이 압도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